애니메이션의 이야기는 링이라는 이름의 남자, 격투 게임 전문 게임 개발자로 시작된다. 그는 항상 빛과 어둠의 주제를 중심으로 게임을 만들었고,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진정한 영웅, 나이스이다. 나이스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영웅이며 많은 팬을 가지고 있다. 링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자신의 게임을 매니저에게 보여주곤 했다. 하지만 매니저는 링에게 그만두라고 말하며 이 게임을 누가 살지 알고 있냐고 물었다. 링은 구매자는 영웅인 나이스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매니저는 아니라고 말하며 모든 영웅이 존재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나이스 하나뿐이라고 했다. 그들은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들고 부각시켜야 한다고 했다. 링은 그들이 트렌드를 따라야 한다고 배웠고 올해 1위 영웅을 위한 경쟁이 돌아올 것이라며 마지막 문구는 영웅 X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매니저는 링의 발언에 매우 화가 나서 그에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링에게 고귀한 속성이나 능력이 전혀 없으며 단지 잠재력이 적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며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은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링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매니저는 트리만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지라는 사람에게서 전화받았습니다. 매니저는 전화를 받았지만 그녀가 나이스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니저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녀에게 말했지만 통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링은 매니저에게 그가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고객인 엠시스에게 제안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화가 나서 링에게 해고라고 말했습니다. 링은 회사의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이 이런 일을 예상했다고 말하며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영웅이 될 기회를 주지만 평범한 사람은 쉽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나이스의 여자친구인 문이 그 앞에 나타났다. 링은 그녀의 팬이기도 했지만 문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 희망을 잃지 말고 꿈을 이룰 기회가 많다고,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가 지난달에 제작한 광고 영상이었다. 그때 나이스의 또 다른 광고 영상이 그의 뒤에 나타났고 트리만을 광고하고 있어 링은 분노했다. 그는 광고 속 나이스를 보며 그만하라고 말했고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다른 사람에게 대체될 것이라고 했다. 갑자기 진짜 나이스가 그의 앞에 나타나 그에게 다가와 유명한 동작을 선보인 후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 링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후 지가 경호원들과 함께 도착해 링에게 나이스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링은 그가 여기서 뛰어내렸다고 말했고 그들이 그가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링은 그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는 경호원들에게 링을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링이 납치된 버려진 장소로 장면이 전환된다. 그가 깨어나자 지가 다가와 무언가를 물었고 경호원들에게 링을 들어 올리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이 히어로 링에게 광고 제안을 보낸 사람이라고 말했다. 지는 그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모두 말하라고 요구했다. 링은 나이스가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서 바로 점프했으며 유명한 손짓을 했다고 말했다. 그 후 지는 상사 찬드 씨에게 전화를 받아 소식이 괜찮다고 전했다. 하지만 링이 나이스가 죽었다고 외치자 경호원들이 그가 말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다. 링은 경비원들로부터 도망치려 했지만 지가 페인트통을 던져 그를 쓰러뜨렸고 경비원들은 다시 그를 붙잡을 수 있었다. 그 후 지는 링에게 다가가 나이스는 죽었지만 우리의 정신은 살아있다고 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그가 나이스를 많이 닮았다고 말한 뒤 나이스의 개인차로 이동해 링을 나이스와 똑같이 변신시켰다. 지는 그에게 대중 앞에서 나이스처럼 행동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고 나이스의 말투를 따라하며 자신감을 더 내보이라고 요청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링이라고 말했다. 매니저가 직장에서 압박을 가해 그가 자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링은 충격을 받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뉴스 기사들은 링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이스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를 기다리는 군중을 보여주었다. 링은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군중과 팬들 사이로 안내했고 훈련 무대로 데려가 나이스처럼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 지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이스라고 말할 때 그는 진짜 나이스이며 그녀가 그의 자신감을 키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신감으로 인해 그의 몸에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후 그는 진정한 나이스가 될 것이다. 그 후 그는 다시 자신의 개인차로 이동했고 자신의 눈동자 색깔이 나이스의 눈 색깔로 변한 것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지는 자신감을 쌓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무너뜨리는 데는 한순간이라며 아직 축하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직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팬들 사이에 있던 문으로 전환합니다. 기자가 문에게 이전 기간 동안 나이스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문은 일주일 동안 그를 보지 못했으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나이스의 차가 왔고 링은 문이 그가 진짜 나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볼까봐 내리기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는 나이스에게 문이 나이스의 여자친구이며 지금은 자신이 나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링에게 신나거나 긴장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링은 자신은 문을 사랑하지만 팬으로서 사랑하는 것이지 나이스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지지는 링링에게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말하며 그를 채서 밀어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그는 나이스의 제스처를 흉내내며 두 손을 문에게 내밀며 오랜만이라고 말했다. 문도링의 손을 잡았다. 그 후 그들은 스튜디오에 들어갔고 진행자는 자신을 모니르라고 소개하며 원래 진행자의 대역이라고 말하며 생방송을 시작했다. 지는 원래 진행자가 왜 교체되었는지 물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모니르가 원래 진행자가 사기꾼임을 발견했고 그가 들통 나 떠났다고 말했다. 지는 왜 이 사실을 미리 듣지 못했는지 물었다. 링은 대본이 지가 말한 것과 맞지 않는다며 자신이 여기 온 이유가 그를 폭로하기 위해서인지 그리고 모니르가 정말 자신이 나이스가 아니라는 걸 눈치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모니르는 문과 링을 환영하며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이 진정한 사랑의 레시피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름은 낯선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로 구성된 모든 로맨틱 사랑 이야기 뒤에 있습니다. 제게는 제작진에 연락해 방송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니르는 이제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링에게 문이 제작한 광고의 수와 총 방송 시간을 물었습니다. 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이로 인해 지는 모니르가 하는 질문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모니르는 링이 그런 작은 세부사항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링은 광고의 총수가 130서개이고 총 방송 시간이 285분 48초라고 대답했으며 이는 지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모니르는 링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신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문은 링에게 정말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답하며 문을 위해 광고를 제작하고 직장에서 매니저에게 발표하던 때를 떠올렸다. 하지만 매니저는 그가 자신을 나이스와 비교한다고 꾸짖곤 했다. 그때 모니르는 거짓말 탐지기를 꺼내며 진실 혹은 도전이라는 게임을 하자고 말했다. 그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링에게 문이 정말 그의 여자친구인지 물었다. 모니르는 링이 그들을 속이고 있으며 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만약 네라고 대답하면 그의 거짓말을 폭로할 생각이었다. 링은 모니르가 자신의 비밀을 밝혀냈고 그걸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예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그의 거짓말을 발견할 것이다. 그가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또한 질문을 받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날 것이었다. 모니르는 링에게 대답이 이렇게 오래 걸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링은 문이 그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말했고 그 말에 모니르의 얼굴에 기쁨이 떠올랐다. 하지만 링은 그녀가 자신이 존경하는 롤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광고를 제작했던 때를 기억했고 그녀가 자신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말 덕분에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반응은 라이브 관객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모니르는 컵을 깨며 문과 링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직 넘어야 할 무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 후
그들의 매니저 링이 새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모니르는 그가 예전에는 사업가였지만 이제는 당신들 때문에 갇힌 짐승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좋아. 모니르는 당신의 사업가 이미지는 전적으로 그의 팀 광고 덕분이지만 당신이 그를 파산시키고 성실한 청년 링의 자살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가 링에게 물었습니다. 내 남은 돈은 어떻게 갚을 거지? 이 말에 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너와의 계약을 끝냈어. 매니저는 네가 계속 검토하고 수정하는 바람에 평생 큰 손해를 봤다고 답하며 네가 추가로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니르는 나이스를 향해 너와 내 일행은 명성과 이익을 위해 남을 착취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매니저는 무니르를 밀쳐내려고 주먹을 휘둘렀고 링을 나이스로 착각해 공격했습니다. 매니저가 링을 향해 주먹을 날렸지만 링은 그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문을 구했습니다. 매니저는 링에게 역러번더 공격을 시도했지만 링은 모두 피했고 방역으로 매니저를 밀쳐냈습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지희에게 링이 나이스보다 훨씬 강해요 라고 말하자 지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매니저는 링에게 말했어요. 나는 인력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했으며 그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회사가 일을 멈출 수는 없어요. 그게 내 직업이고 내 전부니까요. 그는 재빨리 링을 공격했지만 링은 방역해 그를 땅에 쓰러뜨렸어요. 링이 말했어요. 진정해야 해요. 매니저가 대답했어요. 네가 내가 겪는 일을 몰라. 프로젝트 거절, 고객들의 미지급, 그리고 직원들의 작업 거부까지. 그는 모두 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직원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이전에는 결코 가지지 못했던 힘이었죠. 그 후 그 앞에 빛이 나타났고 이 빛이 그가 휘두르는 파괴적인 두려움을 통제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두려움을 봉투 형태로 나타내어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에게 던졌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지만 문은 이 봉투들을 피했고 링도 그녀를 구하며 말했어요. 그의 힘이 더 강해지기 전에 반드시 그를 무너뜨려야 해요. 링은 매니저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더 강한 일격을 시도했지만 역시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매니저가 링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링은 모두 피했다. 그가 공중에서 몸을 피하고 있을 때 매니저가 불꽃 공격을 날렸고 그것이 링을 명중시켰다. 링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째서 나는 그를 이길 수 없는 거지. 그때 그는 매니저가 자신을 모욕하며 강한 남자의 자질이 하나도 없고 평범한 노동자로 남을 것이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또한 문의해줬던 격려의 말도 생각나면서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매니저가 다시 공격하려 할 때 링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주먹을 막아냈다. 그리고 그는 매니저를 공격해 강력한 일격으로 완전히 쓰러뜨렸다. 그 후 매니저는 정의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장면은 차 안의 구와 링으로 바뀌었다. 지가 링에게 말했다. 이번 사건 후에 내 인기가 오를 줄은 몰랐어. 링이 대답했다. 그냥 흉내만 낼 줄 알았는데 멋지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네가 한 말이 모두 사실임을 깨달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멋져졌다. 지가 링에게 말했다. 이제 너를 영웅의 탑으로 보낼 수 있어. 그들은 리이스의 집으로 갔고 지는 링에게 탑은 내 등급과 힘에 따라 올라간다고 말했다. 링이 걔게 물었다. 조카가 왜 자살했냐고. 기인은 대답했다. 그건 그의 선택이었고 언젠가 너도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그 후 링은 조카의 집으로 이사했고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그는 문이 옆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지만 그녀가 살해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파괴의 왕, 숙명의 적. 나이스는 뉴스를 보며 깊은 분노를 느꼈다. 문은 삶을 사랑하는 소녀였고 여행을 많이 다니며 세상을 발견했으며 그 덕분에 팔로워 수가 늘어났다. 문은 순간이동의 힘도 얻어 유명한 영웅이 되었다. 문의적 중 한 명에게 공격당했을 때 나이스가 그녀를 구하러 왔고 그때부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완벽한 한 쌍이 되었다. 그 후 나이스가 잠에서 깨어난 그의 집으로 장면이 전환된다. 그는 문이 죽는 꿈을 꾼 것이었다. 깨어난 그는 문방으로 가서 이건 나쁜 꿈이었던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문이 운동하는 것을 보고 인사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다. 나중에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하러 이동했고 문은 그만 척 좀 해. 너는 나이스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링에게 나이스는 어디에 있어 라고 물었다. 링은 그가 죽었다고 말했고 그로 인해 문이 분노가 일어났다. 그녀는 걔에게 전화를 걸어 왜 그가 죽었다는 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녀는 대체할 사람을 찾아 괴롭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었고 이렇게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기 싫다고 말했다. 그 후 지가 그들에게 와서 문에게 너무 떠들지 말라고 했고 나이스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회사에겐 브랜드이자 독보적인 아이콘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이스를 영원히 존재하게 만들어야 했다. 문이 걔에게 물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3년 동안 그의 여자친구 역할하는 게 지쳤어. 지는 그게 팬들이 원한 거라고 말하며 팬들은 그들이 부부가 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문이 물었다. 왜 점점 더 나빠지는 거야? 지는 모두 연기일 뿐이며 연인 역할을 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두 사람 모두 특별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링은 나는 계약 조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문은 화가 나서 원하지 않는다며 계약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링은 하지만 문이 계약을 취소하면 내 비밀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그때 지네는 그들에게 떠난다며 이 문제를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서로 결혼에 동의할 때까지 모든 층의 출입문을 잠그기까지 했다. 그녀는 기일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결국 못했다. 릭이 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정말 즉시 순간 이동할 수 있어. 문은 여전히 화가 나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게 그녀를 짜증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녀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나이스와 함께 가지고 있던 모든 조각상을 부수었다. 이후 그녀는 식사를 준비하고 싸웠다. 그녀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서 잠궈 두었고 그들의 음식 주문도 중단했다고 말했다. 링이 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언제 트리맨과 계약했어? 그녀는 말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가 들고 있는 접시에서 한 조각을 가져가며 그것이 그를 괴롭히냐고 물었다. 링은 대답했다. 전혀 괜찮아. 문은 나이스의 동상에 음식을 던지며 이거 너도 불편해 라고 물었다. 그녀는 그 동상이 싫다며 자신처럼 동상에 음식을 던지라고 그에게 요청했다. 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음식을 던졌다. 그 후 그는 손을 씻었다. 문은 링에게 다가가 너는 행동이 전혀 그와 닮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 링은 최근 강박장애가 더 심해졌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 후 문은 링에게 음식을 던지며 넌 그냥 너 자신일 뿐 누구 흉내 내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다. 링은 그럼 내 행동을 받아들여? 라며 그녀에게도 음식을 던졌다. 그들은 함께 놀고 장난치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문이 링에게 물었다. 왜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 링은 그녀가 자신의 순간 이동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까지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은 순간 이동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팬들이 항상 나이스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부가적인 존재로 있는 것이 지겹다고 말하며 링에게 나이스를 사랑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여행에 관한 블로그를 쓴 날 트레몬과 계약을 했다고 말하며 그것은 그녀에게 단지 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은 뭐니? 그는 링이라고 대답했고 문은 너의 이름은 내가 들어본 어떤 이름보다도 더 좋다고 말하며 그 앞에서 사라졌다. 한 달 후 그들의 연결, 게임, 인터넷이 끊겨서 나이스는 화가 났다. 문은 나이스의 동상에 다가가서 로프를 던졌고 거의 목이 졸릴 뻔했다. 하지만 링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녀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문은 화가 나서 내려가 혼자 앉았다. 나중에 링근 로프를 사용해 그녀를 위한 재미있는 장난감을 만들었다. 그가 베개를 가지러 갔을 때 문은 장난감을 사용하며 물었다. 이제 기분이 나아졌어? 그녀는 그에게 네가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프로그래머로 일한다고 말하며 그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런데 누가 너의 일을 거부했어? 그는 그녀에게 지가 분명히 그랬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녀의 모든 홍보 클립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문이 말했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의 모든 질문에 대답한 거구나.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고 그는 말했다. 나를 다시 설레게 해줘서 고마워. 그 후 지인은 링에게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그녀는 적이 나타나서 나이스의 결혼식을 망치는 결혼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문과 결혼하기 어려워지고 슬픈 비극으로 변할 것이다. 기는 이것이 일반적인 결혼보다 더 흥미롭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이 물었다. 그럼 나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야? 링은 그녀에게 결혼에서 벗어나게 해줬지만 자유롭게 해줄 순 없다고 말했다. 디는 그녀가 죽으면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덧붙이며 내 말이 맞아. 링. 부족함이 완벽함보다 더 나을 때도 있어. 라고 말했다. 결혼식이 망가지고 문이 죽는다면 그것은 나이스와 그의 팬들에게 슬픈 소식이 될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문이 그를 떠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링은 절대 그런 일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나이스의 숙적, 파괴의 왕이 나타나 내 물건을 돌려받기 전까지 이 결혼식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결혼식 장면으로 이동했다. 링이 물었다. 내 물건이 뭐야? 그가 대답했다. 너는 멋져, 그리고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나이스는 피했다. 그 후 그들은 서로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문이 순간 이동으로 나타나 파괴의 왕에게 말했다. 너가 나이스를 매우 질투하는 건 알지만 그를 죽이게 두지 않을 거야. 파괴의 왕은 링에게 말했다. 이 소녀는 매우 성가셔.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여기서 벗어나서 대화를 계속하자. 그는 그를 먼 곳으로 데려갔지만 문이 그들의 길을 막았다. 파괴의 왕은 문과 링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날렸지만 그들은 모든 공격을 피했다. 우리는 지로 전환되었고 그녀는 왜 대본이 지켜지지 않는지 물었다. 그녀는 파괴의 왕에게 대본을 지키라고 촉구하며 회사가 그를 나이스의 맹적이 되게 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고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와 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링을 데려가고 있는 파괴의 왕으로 전환되었지만 문이 갑자기 나타나 그를 가격해 링에서 밀려나 땅에 쓰러지게 했다. 문은 그에게 일을 마치고 나서 자신과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파괴의 왕은 그녀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검의 힘을 사용하여 큰 바위들이 땅에서 솟아오르게 했다. 그는 링에게 너는 나이스가 아니라고 말하며 나이스는 어디냐고 물었다. 문이 다시 나타나 파괴의 왕을 공격했다. 그녀가 타격을 가했지만 그는 그것을 막고 문을 땅에 던졌다. 문은 그가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파괴의 왕은 문을 거의 죽일 뻔했지만 링이 그에게 멈추라고 말했다. 파괴의 왕은 니스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문은 그에게 도전하며 지금 당장 나를 죽이라고 말했다. 링은 니스가 죽었다고 그에게 전했다. 그 후 파괴의 왕은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때 문은 니스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파괴의 왕은 격렬한 분노를 느끼며 문과 링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 그러나 링이 문을 안고 재빨리 도망쳤다. 그들은 이후 링이 이 사람은 내 숙적이니 반드시 쓰러뜨려야 한다고 말한 장소에 정착했다. 지지는 드론을 통해 그에게 자신의 힘으로는 그와 싸울 수 없다고 말했다. 링은 대답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고 네가 말했잖아. 그 후 링은 파괴왕을 공격하며 그의 공격을 피하고 방어했다. 그는 문을 안고 싸움에 도움을 받았다. 두 사람은 함께 파괴왕을 공격했다. 그는 그들을 치료했지만 실패했다. 문의 도움으로 링은 파괴왕에게 강한 일격을 가했고 파괴왕은 너는 나이스가 아니구나. 그의 주먹을 알기 때문이지 라고 말했다. 그 후 파괴왕은 나이스와의 시간을 떠올리며 그가 자신의 숙적이었고 영웅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상반된 대본을 받았고 그는 나이스의 맹정 역할을 맡아 그가 더 많은 자신감을 얻도록 도와주었으며 이것이 그의 꿈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 때문에 오랫동안 그를 만날 기회가 없었고 나이스는 그의 전화와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내 꿈이 오래전부터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산에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문은 나이스에게 내가 너를 지키고 싸우는데 휘말린 것 같다라고 말했고 그녀도 산에서 떨어지며 몸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링은 그녀에게 날아가서 그녀를 안으며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바보야? 이 피는 가짜야. 하지만 모든 것에 고마워.
내 나쁜 행동을 참아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줘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낸 날들이 지난 몇 년보다 더 좋았어. 그녀는 그에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를 떠나는 것이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링은 그를 떠나야 하고 다시는 함께 일하지 않을 것이라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지에게로 이동했는데 그녀는 직원들에게 문 씨의 사망 소식을 모든 플랫폼에 지금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이 소녀는 연기를 정말 잘해. 그에게서 이런 걸 기대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녀는 울었다. 그 후 우리는 나이스의 집으로 이동했다. 링은 화면에서 문 씨의 장례식을 보고 있었고 문 씨는 실제로 그의 옆에 앉아 가방을 준비하며 함께 고르자고 그에게 말했다. 링은 그녀에게 깜짝 선물이 있다고 말했다. 문 씨가 총을 사용하자 그녀에게 섬이 나타났다. 링은 그녀가 원하는 어디든 갈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문 씨는 말했다. 드디어 나이스의 정부에서 벗어났어. 링은 그녀에게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원하지 않는 건 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네가 찾고 있는 목표를 찾았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뉴스에서는 나이스가 챔피언 랭킹 상위 10위 안에 들겠다고 공식적으로 목표를 발표했다. 문은 그에게 알겠다고 행운을 빌며 작별 인사를 했다. 링은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진행자 문희르에게로 이동했는데 그는 링과의 인터뷰 영상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나이스가 CEO를 봤을 때 심장 박동이 변했다고 말했다. 그가 전에 그를 알고 있었던 걸까? 그때 그는 링의 사진을 나이스 사진 위에 올려놓으며 그 때문에 내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고 나이스와 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 후 문희르는 사람들의 신뢰가 정말 싸구려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어항에 다가가자 문어가 어항 안에서 문희르에게 말을 걸었다. 문희르가 가까이 다가가자 문어는 어항 유리를 깨고 작은 기계 부품들로 변해했다. 그들은 사람들 자신이 거짓말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문희르는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스포트라이트 푸셔들인가? 그들이 대답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힘을 경험해보고 싶으냐? 배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쟁이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너를 바라볼 것이고 이것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문희르는 장치를 집어들며 그에게 말했다. 너는 더 이상 문희르가 아니다. 이제 너는 강한 눈이다. 문희르는 자기 자리에서 폭발물을 만들었고 우리는 나이스의 집으로 이동했다. 지희가 나이스에게 다가가 물었다. 들리냐? 링이 대답했다. 물론 들린다. 지리가 링에게 물었다. 무슨 소식을 들었어? 링이 말했다. 우리는 그 강직한 남자의 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 지가 링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그리우면 왜 가지 않았어? 지는 그가 목표를 정했고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꿈이 헛될 거라고. 그녀가 물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있니? 링이 대답했다. 나는 그 강직한 남자를 제거해야 해. 암늑대가 그에게 말했다. 아니야? 그리고 그가 그 강직한 남자를 뛰어넘어야 하며 10대 영웅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암늑대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출발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때 지는 링에게 아이를 도와주고 죽음에서 구한 소방관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지는 링에게 이 사건이 큰 소동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소방관들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장 씨는 위대한 영광의 관리를 그만두고 그를 도와 무적의 영웅이 되도록 연락했다. 그가 영웅이 된 후 그는 전기정령의 숙적 마법 그림자를 물리쳤고 그로 인해 그는 10대 연웅 중 한 명이 되었다. 어느 날 마법 그림자가 도심을 공격하여 많은 민간인을 다치게 했고 전기정령은 그를 쫓고 잡으려 했다. 마법 그림자가 도망치던 중 소방관과 충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법 그림자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소방관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 10위에 오른 후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를 옮기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다. 협회는 그를 다이아몬드 동상으로 만들어 영웅거리의 입구에 세웠다. 지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동상이 나라를 어떤 위험으로부터든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빨간 스카프를 주었고
그것이 그의 상징이 되었다. 링이 말했다. 우리는 같은 기관 소속인데 그건 좀 지나치지 않아? 그리고 왜 그 강인한 남자가 직접 암늑대를 쫓지 않는 거지? 지가 링에게 대답했다. 영웅은 많지만 X라는 이름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거야. 그리고 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했다. 암늑대가 강인한 남자에게 문제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다음 우리는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그리고 지가 링에게 말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여기가 암늑대의 소굴이야. 링이 대답했다. 이제 알겠어. 그녀는 여기로 통과할 수 없어. 몸을 구부리거나 기어가도 안 돼. 지씨가 그에게 말했다. 안에는 도시 전체 아래로 뻗은 거대한 미로가 있어. 그녀는 여러 입구 중 한 곳을 정확히 집어냈고 다른 영웅들도 정보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야. 릭이 말했다. 우리 그녀가 굴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고 체포하는 게 어때? 지씨가 말했다. 그 암늑대는 무모하고 파괴적이어서 그래서 적수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폭력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그가 말했다. 마법. 그녀는 상상력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암늑대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심고 그것이 나무처럼 자라 꽃을 피워 실체가 되며 결국 자랑스러운 강인한 남자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동화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암늑대는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하며 모두의 마음에 악의 씨앗을 심는다. 그녀는 지하굴에서 자신의 판타지 책을 인쇄하고 그 동화 속의 큰 늑대는 그녀의 화신이 되었다. 강인한 남자는 암늑대가 처음 나타난 이후로 그녀와 싸울 기회조차 없었는데 그녀의 목표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링은 암늑대의 굴로 이동했고 강인한 남자가 영웅협회를 대표하며 그의 이미지를 훼손하면 협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그 후 링은 하수구로 들어갔고 하수관에 끼어있는 또 다른 영웅을 보았다. 장면이 강인한 남자로 전환되었고 그는 아이들에게 세계는 국가 간의 평화를 사랑하며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과 신뢰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동상이 모든 아이들을 대신하여 세상을 보호하고 항상 굳건히 서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선생님은 여행이 끝났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그 용감한 남자에게 감사하라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한 작은 소녀가 왜 동상이 빨간 스카프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로 인해 용감한 남자는 조금 짜증이 났다. 다른 영웅을 구한 후 링으로 돌아간다. 다른 영웅은 그에게 감사했고 링은 그를 구하려다 실수로 그의 바지를 내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다른 영웅은 링에게 물었다. 너는 이곳에 여우를 만나러 온 거니? 링은 말했다. 물론이지. 너는 다른 영웅이 대답했다. 나는 무명 영웅이야. 너가 여기 있으니 나는 필요 없겠네. 그리고 그는 떠났다. 하지만 그는 링을 속이려고 공격했지만 링은 피하고 방역하여 다시 그를 붙잡았다. 그 사이에 지가 링에게 물었다. 너 늑대 여왕의 소굴을 찾았어. 그가 대답했다. 나는 방금 도착했어. 그들은 함께 늑대 여왕의 장소에 들어가 그녀의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링은 지에게 그의 위치를 빨리 찾으라고 요청했다. 그는 암컷 늑대가 오랫동안 숨어 있은 후 많은 영웅들이 갑자기 어떤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링은 폭탄을 발견했고 지가 그를 찾아낸 후 폭탄이 터져 도시 곳곳에 큰 피해를 입혔다. 우리는 한 소녀가 자신에게도 스카프를 줬다고 말한 듬직한 남자로 시선을 돌린다. 폭발은 그들에게도 다 그것도 파괴되었다. 듬직한 남자는 아이들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했지만 한 아이가 갇히고 조각상이 거의 그녀를 덮칠 뻔했다. 듬직한 남자는 그녀를 구하고 조각상이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는 그 소녀에게 도망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도망치려던 순간 암컷 늑대가 나타나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가 그 굳센 남자에게 말했다. 드디어 만났구나.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굳센 남자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 소녀를 놓아줘. 내가 네가 파괴하려는 대상이지 그녀가 아니야? 그 암늑대는 말했다. 나는 이 동상을 파괴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 동상은 영원한 영웅들을 상징하고 네가 무슨 뜻인지 알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다른 영웅들에게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정말 바쁘다고 그녀는 동상을 떠나지 않으면 소녀를 놓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결정하라고 말했다. 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거냐고. 그때 아이들이 굳센 남자에게 동상을 놓으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갑자기 링이 땅속에서 나타났고 모두가 조카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용감한 남자는 링에게 아이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죠. 링은 아이를 죽이고 싶지 않고 동상도 부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부수고 싶은 건 당신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 암늑대는 당신이 한때 불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구한 그 소녀이기 때문이죠. 그녀가 당신에게 빨간 스카프를 준 사람이에요. 이 말에 용감한 남자는 충격을 받고 그 소녀를 떠올리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었어요. 링은 그녀가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짊어진 짐을 미워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 그녀에게는 당신의 이미지를 망치는 모든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였다. 그 소녀는 가면을 벗으며 말했다. 소방관을 다시 데려와 달라고. 그 강인한 남자는 울기 시작하며 한때 그 소녀를 구했던 때를 떠올리며 사과했다. 그는 말했다. 너도 나에게 자신감과 힘, 용기를 준 사람이었다고. 그 후 동상을 지탱하던 그 강인한 남자의 도구가 부서졌고 동상이 거의 그에게 떨어질 뻔했다. 링이 그를 도우러 갔고 암늑대도 함께했다. 하지만 동상이 그들 모두에게 떨어졌다. 그 후 링이 혼자서 동상을 들어 올렸고 사람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지씨가 그를 위해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했고 링은 혼자서 조각상을 들어 올리는데 성공했다. 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했고 링이 그 강인한 남자의 명성을 뛰어넘어 이제 협회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고 했다. 링은 조각상의 무게를 진심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 후 링은 그 강인한 남자가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집을 찾았다. 그는 강인한 남자를 만났고 남자는 내가 내일 떠나니까 모레쯤 올 줄 알았다 고 말했다. 링은 내가 당신을 쫓아내려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 강인한 남자는 웃으며 농담이었다고 말했다. 내 등급이 올랐다는 건 알지만 행동이 점점 느려지고 있구나. 링이 말했어요. 당신이 웃고 행복한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강인한 남자가 대답했어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링이 그 강인한 남자에게 물었어요. 영웅에서 은퇴한 후 계획이 뭐예요? 그 강인한 남자가 말했어요. 첫 번째는 반달 동안 쉬는 거예요. 링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인한 남자는 그냥 쉬고 싶었던 거군요. 그 강인한 남자가 대답했어요. 모두가 내가 항상 강하게 서 있기를 원했지만 나는 많은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겪었어요. 나는 이것이 영웅이 되는 대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정말 어리석었다는 걸 알아요. 링이 말했어요. 저도 현실과 관련해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완벽주의로 저를 몰아가는 OCD 같은 것들. 그게 저의 불안을 더 악화시켜요. 그 강인한 남자는 말했어요. 우울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인생이 흘러가면서 역할도 바뀌고. 여기 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겠죠.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링이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그 강인한 남자는 떠났어요. 링은 그 강인한 남자에게 자신이 니스가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그 강인한 남자는 말했어요. 너는 그냥 너 자신이었을 뿐이야. 누구든 상관없다고. 링은 문이 떠날 때 했던 말을 기억했어요. 그때 문을 납치한 무니르가 방송을 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니스가 상위 10위 안에 들었으니 그에 관한 무언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그는 모두에게 문이 죽지 않았다고 말했고 나이스에 관한 모든 것이 극도로 신중하게 계획되고 연출되었다고 하여 링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무니르는 문을 인질로 잡았고 우리는 링으로 전환하여 문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제2의 경비원들과 마주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에는 나이스의 팬들이 그에게 가지 말라고 요청하며 이것이 적들이 설정한 함정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제이에게로 이동하여 그녀가 매니저와 통화하며 일어난 일에 사과하고 문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무니르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모르고 나이스의 팬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알린다. 이제 우리는 무니르가 나이스의 팬들의 댓글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한다. 그 후 그는 나이스가 1시간 이내에 자신에게 오지 않으면
문을 죽이겠다고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는 다시 링으로 전환한다. 문을 구하러 가려던 그는 문 앞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는다. 제이는 보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지금은 떠날 수 없다고 한다. 링은 문에 대해 묻고 보스는 상황을 처리할 사람을 보냈다고 알려준다. 다음 장면은 나이스의 집으로 경비들이 링을 들고 소파에 던져 놓는다. 제이는 링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떠날 수 없다고 말하며 진정하라고 부탁하고 팬들이 그가 톱챔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한다. 링은 제이에게 문에 대해 묻는다. 제이는 그녀가 이미 죽었다고 말한다. 링은 그녀가 이 팬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싶다고 대답한다. 제이는 링에게 이것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들 없이는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를 만들었고 그의 외모와 힘을 주어 나이스가 되고 영웅이 되게 했습니다.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찬드 씨가 문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문 위로 전환되며 산산조각 난 영웅에게 위에서 공격받습니다. 문이르는 모두가 청소부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이스를 비겁하다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링으로 전환되며 제이에게 이것이 청소 전문가인지 묻습니다. 제이는 링에게 자신이 강철 주먹을 가진 유명한 영웅이라고 말한다. 제이는 링에게 산산조각 난 영웅의 타격이 매우 강력하며 그의 주먹은 단순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기억까지 지운다고 설명한다. 산산조각 난 영웅이 문이르를 때리지만 문도 쓰러져 링은 그녀를 걱정한다. 그는 제이에게 행동하라고 말한다. 제이는 문이르와 문만이 그가 링이지 나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기억을 지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니 다른 누구도 그가 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사이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그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나쁜 일만은 아니다. 장면은 문이르와 산산조각 난 영웅으로 바뀌고 영웅이 문이르에게 강한 주먹을 날리지만 문이르는 피하며 자신의 약점을 찾았다고 말한다. 문이르는 부서진 영웅에게 조직이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의 결점을 숨기며 당신의 성격을 조작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팬층을 줄일 수 있는 과거의 정보를 방송합니다. 제이로 전환되며 그녀는 문이르가 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찬드로부터 전화를 받으며 방송을 중단하라고 하고 시간이 부족하니 이 정보가 퍼지면 부서진 영웅이 모든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문이르가 부서진 영웅의 과거를 생중계하며 그가 매우 형편없고 전혀 영웅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에게 이것이 당신의 현실이 아니며 당신은 평범한 재능을 가진 한심한 복서일 뿐이라고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기만적인 수단과 거짓된 성격이 없다면 당신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 후 문이르는 특수한 눈으로 그를 공격해 산산조각 난 영웅을 쓰러뜨린다. 그는 그에게 말한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영웅들의 거짓 가면을 벗겨내면 그들이 계획 속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제이에게로 전환되어 그녀가 경비원들에게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 방송을 바꾸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쫓겠다고 한다. 다시 문이르에게 돌아가 그는 니스에게 다음은 내 차례라며 모두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낸다. 그 후 생방송은 니스와 그의 능력에 관한 홍보 방송으로 전환되고 이 터무니없는 광고의 배우에는 링이 있다. 그녀는 묻는다. 누가 이 바보 같은 광고를 생각해냈냐고. 그 후 링은 문을 구하러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지만 제이는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막고 있다며 가지 말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은 계속 시도하며 엘리베이터에 도착한다. 제이는 그를 착하다고 부르지만 링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그녀에게 말한다. 나는 착하지 않다고. 제이는 경비원들에게 그를 막으라 지시하지만 그들은 그를 잡지 못한다. 링은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위로 올라간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문과 함께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녀가 떠나면서 자신에게 말하던 것을 기억한다. 링은 처음부터 착해지려 했던 자신이 바보 같다고 말한다. 그는 진짜 영웅이 되고 싶었다. 링이 바닥에 도착하자 그는 팬들 사이를 빠르게 달리며 그들의 시선을 끌고 그들은 이 사람은 누구지? 라며 궁금해한다. 왜 니스처럼 차려입었지? 닮은 사람인가?
하지만 링은 문을 구하느라 급하다. 그녀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그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굳건한 사람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충실하라고 다짐하고 서둘러 무니르에게 달려간다. 우리는 무니르로 돌아가는데 그는 산산조각난 영웅을 물리쳤고 링이 나타나며 진짜 캐릭터가 이제 왔다고 선언한다. 그는 무니르에게 이제 사람들 앞에 진짜 자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모두 다시 궁금증에 휩싸이게 만든다. 이 사람이 누구지? 우리는 제이로 전환하여 경비들에게 저 소년을 다시 데려오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경비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방송을 보게 하며 링이 무니르에 도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이는 외칩니다. 방송이 다시 끊기지는 않겠죠? 팬들은 계속해서 경비원들에게 질문을 하고 한 팬은 말합니다. 방금 우리를 지나친 그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는 무니르로 돌아가 링에게 자신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링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진짜 조카는 죽었다고 선언하고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팬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질문이 급증하고 제이를 화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링이 그들을 위해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는 장면이 보이며 그는 자신이 나이스가 되기 전까지 광고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위해 뒤에서 활동했다고 말하며 그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의 가치를 이어받으며 그는 나이스처럼 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기억하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웅이 된 성취감을 즐겼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믿음에 계속 매달렸지만 이제는 나이스의 정체를 벗고 문을 위해 무니르에게 간청하려 한다. 무니르는 그를 침묵시키고 때려서 땅에 쓰러뜨린다. 무니르는 링에게 이것이 그의 기관에서 온 또 다른 속임수인지 묻고 자신이 가짜임을 인정할 거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무니르는 특별한 눈으로 그에게 다가가지만 링은 내가 더 이상 나이스가 아니고 그의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도 문을 위해 반드시 너를 이겨야 한다고 응수하며 무니르에게 주먹을 날린다. 무니르는 그의 공격을 막고 그를 쓰러뜨리지만 링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지만 마치지 못한다. 무니르는 방역하며 링을 땅에 던진다. 팬들의 질문으로 전환된다. 나이스가 죽었다면 왜 이 남자가 문을 방어하고 있는가? 그들은 결혼식에서 그녀를 위해 울고 있던 그가 기억난다. 제이가 말하는 장면으로 전환되며 이 아이는 희망이 없다고 한다. 그는 내 경력을 망쳤고 이제 그의 인생도 망쳤다. 다시 링으로 돌아가면 링이 무니르를 치료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니르는 링에게 여러 차례 타격을 가하며 그를 쓰러뜨린다. 무니르는 이 소동은 이제 끝난다고 선언하며 이 가짜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만들어지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두가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시대에는 진짜 영웅이 남아있지 않으며 책임이 있는 것은 조직이나 연궁의 에이전시가 아니라 바로 너희 시청자들이다. 그 후링이 다시 무니르를 공격하지만 무니르는 그의 공격을 막고 그를 제압한다. 무니르가 그에게 묻는다. 너는 영웅 역할에 중독된 건가? 너의 멋진 가면 없이 누가 너 같은 광대를 응원하겠어? 링이 대답한다. 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지 않아.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어. 무니르가 그를 조롱하며 말한다. 너의 비참한 상태를 봐. 네가 저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링이 대답한다. 내가 영웅이 되고 싶다고 느낀 순간은 내가 니스가 되었을 때도 상위 10위에 들었을 때도 아니야. 누군가에게 감정을 느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야. 그는 무니르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려 그를 쓰러뜨리고 제압한다. 그 후 무니르가 그를 치려고 하지만 니스가 또 다른 펀치로 무니르를 공격하며 그의 눈 시스템에 고장을 일으킨다. 무니르가 도망치려 하지만 링이 그를 붙잡는다. 무니르가 도망치려 하지만 링은 그를 다시 보내주지 않는다. 무니르가 링의 눈 중 하나에 주먹을 날려 그를 밀쳐내고 링에게 공격을 가하며 여러 차례 가격한 후 말한다. 나는 많은 영웅을 물리쳤다. 너 같은 평범한 사람을 못 이기겠냐. 팬들이 링의 이름을 외치는 장면으로 전환한 후 링을 계속 공격하는 무니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누가 영웅이 될 자격이 있는지 보자. 고 말한다. 이걸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링의 존재는 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은 링을 응원하기 시작하며 링이 문희르에게 한 방을 날려 그를 밀쳐낸다. 팬들의 격려에 힘입어 링은 다시 문희르를 공격하고 강력한 주먹으로 모든 것을 파괴한다. 링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계약을 맺으려 한다. 링이 문희르에게 한 방을 날려 그를 물리친다. 문희르는 자신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강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팬들은 그가 문을 위해 희생할 의지가 있다고 말하며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식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제이는 찬에게 링의 신뢰 수준이 니스의 이전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시선이 링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알립니다. 그 후 링은 문에게 다가가 그녀를 확인합니다. 그는 지체에 대해 사과하고 그녀의 입에서 눈을 제거하자 그녀는 인형으로 변해버리고 전혀 문이 아닙니다. 그는 문희르에게 너는 나를 인형으로 속였다고 말하며 문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문희르는 그에게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물으며 이 모든 것이 그를 끌어내어 진실을 말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링은 문희르에게 너는 속임수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 후 문희르가 체포되었고 니스의 광고는 도시에서 링의 것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 혼자인 문으로 이동한다. 그녀는 평생 이곳에 머물 것이라 생각하며 순간 이동장치를 바다에 던졌다. 하지만 링이 갑자기 그녀에게 나타났다. 문은 그에게 달려갔고 링은 너 이거 잊었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재빨리 떠났고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시간을 즐기고 있니? 그녀는 대답했다. 이렇게 긴 휴가는 다시는 보내고 싶지 않아. 갑자기 문은 머리를 세게 맞았고 그로 인해 그녀는 죽게 되었다. 그 다음 우리는 새로운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한 착한 가족이 악당 중 한 명에게 아들 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갱단원들이 아이에게 다가가 그를 없애려 했지만 전기정신이라는 새로운 슈퍼히어로가 때맞춰 나타나 갱단원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후 전기정신은 아이에게 다가가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16년 후 양상은 오토바이에 기대어 사립대학으로 가는 길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오늘 매우 바쁘다고 말하며 그 일이 대학에서 여자친구인 치아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녀가 좋아하는 가수의 티켓 2장을 가져왔다고 말했고 그 티켓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았으며 둘만 있을 것이고 그녀에게 티켓을 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치에게 갔습니다. 치아가 그에게 말했어요. 오늘 이 서류 작성 도와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나중에 이걸 선생님께 꼭 제출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녀가 그에게 물었어요. 왜 이 서류가 비어 있나요? 양은 자신이 일자리를 찾았지만 아직 작성할 때가 아니라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치아가 양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양은 그녀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함께 갈 수 있는 티켓 2장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들의 친구가 다가와 치에게 서류를 건네며 자신이 모든 경험과 일할 회사들을 작성했다고 말했어요. 그때 양은 록 삼촌에게 연락해 지금 이사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가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을까? 그 후에 치아가 양에게 물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던 거야? 그는 일이 더 생겨서 가야 한다고 기억난다고 말했어요. 치아가 그에게 말했죠. 주말에도 일해. 양은 그들이 그에게 후하게 돈을 준다고 했어요. 이제 양의 일, 즉 슈퍼히어로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요. 록 아저씨가 그에게 돈은 없기로 합의했다고 말했고 MC 회사에서 오늘 밤 파티에 참석할 사람을 보낼 거라고 했어요. 만약 오늘 밤 공연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감동시킨다면 다가오는 기념회 행사에서 일렉트릭 스피릿과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후 양은 일렉트릭 스피릿 슈퍼히어로 복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고 다른 남자가 악당 역할을 하며 합류했어요. 일렉트릭 스피릿이 악당을 물리칠 때까지요. MC 회사 대표는 쇼를 지켜보며 감명을 받았고 아이들도 쇼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쇼가 끝난 후 록 삼촌이 아이들에게 이 쇼가 좋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는 이 쇼가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반대하는 아이는 이 연극이 한 번 이상 상영되었고 새로운 것이 없으며
전기 영혼이 항상 이기고 매번 뉴스처럼 똑같은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MC 회사 대표는 아이의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쇼를 원하지 않으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양은 말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쇼가 끝난 후 몇몇 아이들은 양과 함께 전기 영혼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후 반대하던 아이가 양의 사진을 찍었고 양은 그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다. 그 아이는 이것이 일렉트릭 스피릿의 인터랙티브 이벤트 아니냐고 말했다. 릭은 자신의 공연이 별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그것이 새롭거나 독창적이지 않다며 인터넷에서 자신과 같은 배우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잘 연기하고 일렉트릭 스피릿을 위해 새롭고 다양한 동작을 선택하는지 보여주었다. 그는 왜 너 같은 사람이 이 낡은 의상을 입고 그들처럼 하느냐고 물었다. 차라리 내 고전적인 공연에 충실하는 게 낫다고 했다. 그 후 아이의 누나가 와서 그를 불렀고 양은 그 누나가 치아임을 알게 되었다. 치아는 가면을 쓴 양에게 다가와 오빠가 그를 매우 좋아한다고, 그가 일렉트릭 스피릿을 대표하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된다면 내일 만나자고 말했다. 그 후 양은 사무실에 있는 록 삼촌을 찾아갔다. 록 삼촌은 지금이 그가 데이트 신청을 할 차례라고 말했지만 양은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양은 그에게 초대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 말했다. 록 삼촌은 왜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이 일이 부끄럽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야 찬다고 했고 내일 이곳으로 그녀를 초대해 진실을 고백하라고 했다. 이곳에는 이상한 마법이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그 후 2명의 직원이 록 삼촌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중 한 명이 모든 주문을 배달했다고 말하며 월급을 달라고 했다. 록 삼촌은 많은 불만을 받았고 주문을 다시 배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남자가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누가 주문을 배달할 건가? 록은 그에게 이 사람이 주문 배달을 맡을 것이라고 말하고 양을 바라보며 내일은 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 후 그들은 양에게 주문을 건네주었고 남자는 그에게 이 멍청한 의상으로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말했다. 그 후 양은 주문을 배달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가서 슈퍼히어로 수트의 일부를 수리하고 있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그 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자신에게 자신감 하나도 얻지 못했으며 전기 영혼처럼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언젠가 그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다음 날 우리는 록의 식당으로 가고 그는 전기 영혼 의상을 입고 치아를 기다리고 있다. 치아가 그에게 와서 오늘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형 유조가 그를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으며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했고 그는 친구가 없어서 완전히 외롭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그녀는 그가 그와 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며 그와 함께 나가고 걱정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그녀가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했다. 양은 그녀에게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 후 양은 유조에게 갔다. 양은 유조에게 오늘은 많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조는 그에게 그것이 자신의 누나의 시도라고 말하며 그녀가 자신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양은 그에게 1시간만 이야기하자고 했고 그 후에 훈련이 있다고 말했다. 유조는 양에게 그 훈련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그에게 일렉트릭 스피릿 기념일에 대해 말했다. 유조는 그에게 물었다. 일렉트릭 스피릿 연례 축하 행사에 참여할 거냐고. 양은 참여하고 싶지만 다시 일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유조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라며 간식을 건넸다. 그 후 유조는 양에게서 슈퍼히어로 일렉트릭 스피릿 슈트 부품들을 점검했다. 양은 그것들이 함께 빛난다고 말했다. 유조는 여전히 예전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 모든 게 가짜라고 말했고 이에 양은 화가 나서 슈트 부품들을 그에게서 빼앗았다. 그는 그에게 물었다. 최선의 방식으로 모방하는 것이 배우의 일 아닌가? 유조는 그에게 말했지만 너는 이전에 흉내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양은 그에게 전기 영혼의 힘이 없다고 말했다. 유조는 그에게 말했지만 나는 네가 그와 똑같다고 느꼈어. 그는 그에게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고 무엇이 비슷하다고 느꼈는지 적어서 훈련할 거라고 했다.
유조는 그에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너가 그와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양은 그에게 너의 느낌이 어떻게 내게 도움이 되냐고 물었다. 유조는 그의 느낌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그는 네가 내 여동생에게 감명을 받았다고 느끼고 이는 양이 매우 놀라서 유조의 목소리를 억누르도록 만들었다. 유조가 양에게 물었어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왜 가면 아래로 사라졌냐고. 양은 비밀을 밝히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어요. 유조가 말했어요. 그럼 나를 전기정령을 보러 데려가줘. 양이 알겠다고 했어요. 유조는 양에게 버블티도 사달라고 부탁했고 둘은 갔어요. 장면이 양의 집으로 넘어가고 그는 수트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후 대학으로 장면이 바뀌고 양은 연구실에 있었으며 계속해서 수트를 개발하고 있어요. 치아가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재빨리 사라졌다가 그녀가 떠나자 나타났어요. 양으로 넘어가고 그는 유조와 함께 있습니다. 유조는 그에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입고 있는 의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양은 그에게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와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전기 영혼의 배우로서 치아와 소통하기 시작했고 전기 영혼 시험에 성공한 후 치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전기 영혼 시험 본부로 이동했고 그곳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담당하는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 자신을 소개하며 뒤에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기자 루양 씨, 마리나 씨, 그리고 젊은 샹 샤오가 있으며 그들은 심사위원회 3명을 환영했습니다. 경쟁에 들어간 후 양은 처음 3명 중에서 일어섰지만 그 후 그는 밖으로 퇴출되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양이 자신과 같은 대회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함께 나왔을 때 유저우와 차가 그를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상이 나타나 차와 이야기하고 있어서 양은 당황해하며 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경쟁자들과 함께 떠났다. 유저우가 그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다. 우리는 록과 함께 일했던 배달 대표로 넘어간다. 그들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차가 고장나서 점검하러 갔다. 대표는 엔진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후 대표는 전화를 받고 새로운 일을 제안받았다. 대표는 발신자에게 무엇을 배달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발신자는 사람을 배달할 거라고 말했고 그 말에 대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 우리는 대학으로 넘어가고 양은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파티에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 티켓이 2장 있다고 말했습니다. 샹이 티켓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2장을 줬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같이 갈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 가수의 노래를 듣지 않아서 참석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떠나고 혼자 앉아있자 유조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어디 있었어? 이틀 동안 너를 찾고 있었어. 양은 오늘 쇼가 없다고 말하며 그의 서랍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유조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 있었어? 그날 대회 끝나고 어디 갔었어? 양은 자신이 실패했다고 말하며 너를 만나는 게 부끄러웠다고 했다. 유조가 그에게 말했다. 연례 행사 구경하러 가지 않을래? 양은 그에게 말했다.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전기 영혼은 그곳에 있을 군중 속에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에게 자신이 한 모든 일이 그를 자랑스럽게 대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유조는 그에게 당신이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떠났다. 양은 그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조는 그에게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다. 유조는 그에게 너는 나와의 약속을 깨뜨렸으니 더 이상 너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양이 유조 뒤로 이동했을 때 대표와 그의 형이 그들을 공격하고 양을 구타한 뒤 유조를 납치하고 빠르게 차로 이동했다. 양은 오토바이로 그들을 쫓기 시작했다. 대표는 임무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말하며 어디로 데려가길 원하냐고 물었다. 대표의 형이 누군가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표는 그게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아이라고 대답했다. 양은 도둑인 대표를 계속 쫓았고 여러 번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 상황들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땅에 넘어져서 대표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 후 대표의 형이 그를 올바른 길로 안내했다. 그러나 그들이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양이 위에서 그들에게 내려와 차 위로 떨어져 차가 뒤집히고 그 역시 땅에 떨어졌다.
우리는 전기 영혼이 연설을 하기 위해 나선 연례 파티로 장면이 전환된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 이 플랫폼에는 많은 전기의 영혼들이 있으며 우리는 공유하는 열망에 자부심을 느낀다. 사람들은 왜 34년 동안 마스크를 벗었냐고 묻고 나는 여러 번 그것을 퍼스려 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마스크가 아니라 내가 배신하고 싶지 않은 정직함이다. 반대편에서 양은 유조를 구하려 했지만 대표가 뒤에서 그를 가격해 땅에 쓰러뜨렸다. 그들은 그에게 여러 차례 타격을 가해 그를 피를 흘리게 하고 전기의 영혼의 슈트 일부를 손상시켰다. 대표는 양을 붙잡고 물었다. 영웅이 되고 싶냐고? 그는 양에게 손바닥을 때렸고 그로 인해 양은 동급생에게 맞고 전기의 영혼처럼 되고 싶어 괴롭힘을 당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또한 부모님이 죽었던 때와 슬프게 침대에 누워있던 기억을 회상했다. 현재로 돌아왔을 때 그는 유잭에 다가가려 했지만 도둑들에 의해 막혔다. 대표의 형이 그를 가격했지만 양은 손으로 잡아채고 대표의 발목까지 붙잡은 뒤 슈트의 전력으로 감전시켜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그 후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광경을 촬영했다. 대표가 방에게 일격을 가했지만 방은 이를 막아냈다. 대표의 형이 양에게 공격을 휘둘렀을 때 유조가 일어나라. 전기의 정령이여 라고 외쳤다. 그 순간 양의 몸에 강력한 기운이 들어와 에너지가 상승했다. 그는 대표의 형의 타격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유조는 처음 쇼에서 양을 봤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대표가 막대기로 양을 공격하며 막대를 부러뜨린 일을 기억했다. 그는 다시 양을 공격하려 했지만 양이 그를 꽉 붙잡아 감전시키고 형에게 던졌다. 그 후 양은 그들을 공격해 강력한 일격으로 제거했다. 나중에 유조가 양에게 다가가 그를 안으며 말했다. 유조야, 이건 내 인생에서 본 최고의 싸움이야. 그 후 양과 유조는 치에게 갔고 유조는 여동생에게 돌아와 행복해했다. 그는 여동생에게 갔고 치아는 유잭에 다쳤냐고 물었다. 그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전기의 정령이 자신을 구했다고 말했다. 치아가 전기의 정령에게 물었다. 괜찮아요? 병원에 가고 싶어요? 양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보였다. 치아가 말했다. 잠깐, 아직 내 이름을 묻지 않았잖아. 그러자 링은 멈춰서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며 거의 자신의 이름을 말할 뻔했다. 하지만 그때 상이 다가와 치아를 부르며 가까이 왔다. 양은 떠나려 했지만 상이 그를 불러 세우며 자신이 그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치아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음했고 치아와 유조는 놀랐으며 양은 그들에게 돌아섰다. 유조를 구한 영웅이 양임을 알게 된 후 병원에서 유조를 검사했는데 그는 괜찮았다. 하지만 양은 얼굴에 멍이 좀 있었다. 그들도 그를 진찰하려야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때 상이 와서 음료를 권했지만 양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음료를 제대로 잡지 못해 다시 피곤함을 느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그가 악당과 싸울 때 발휘한 힘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의 모습이 휴대폰 영상에 찍혀 퍼지자 양은 많은 팬을 얻었다. 그러자 양은 극도로 피곤을 느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마치 전기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다. 그 다음 양의 집에서 그는 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치아가 전기 정령인 척하며 양이 직접 보낸 것임을 알아챘다. 샤가 자신의 비밀을 들킨 것을 알고 양은 당황했고 둘은 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다. 양은 다시 대화를 시도했지만 너무 정신이 산만해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샤는 그와 소통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그가 전기 정령이라는 것을 한동안 알고 있었으며 유조의 학교와 직장 연극 공연을 모두 보러 가서 그를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후 양은 록 아저씨 가게에 가서 음료와 과자를 주문했고 샤는 데이트 약속 때문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아이가 다가와 양이 정의정령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악수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이가 양의 손을 만지자 전기가 나와 그를 감전시켰다. 아이는 양이 정말 전기정령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들을 불러 양과 악수하게 했다. 록 아저씨는 이 기회를 이용해 아이들에게 양을 소개하며 인사하게 했다. 양은 그들과 악수하며 아이들을 매우 기쁘게 했다. 모두 끝난 후 록은 양에게 바빠서 자주 못 왔다고 말하며 합류했다. 그는 양에게 시간을 관리해 줄 사람을 고용하라고 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록은 양이 유명해진 이후로
그에게 큰 관심을 보였던 샹을 선택했다. 록은 그들을 쉬게 내버려 두고 필요하면 음식과 음료가 충분히 있으니 먹으라고 말했다. 다음 장면에서는 진짜 정기정령이 운동을 하고 있고 그의 사업가가 다가오는 회의와 인터뷰, 그리고 집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해준다. 그가 정장을 입은 후 양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상표권 보호 청구를 고려한다. 변호사들은 이미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기정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기정령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모두가 진짜 정기정령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양과 샹의 집에서는 샤도 함께 있었는데 샹이 양의 정장을 고쳐주고 정장에서 나오는 전기를 제어하려고 도왔지만 실패했다. 샹은 양이 전기 영혼을 가장하고 있는 것에 두려워하자 그를 안심시켰다. 샹은 모두가 나라를 돕고 보호하는 한 영웅이 될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양을 많이 신뢰했다. 이후 그들은 은행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양은 전기 속도를 이용해 도둑들과 맞서 싸우며 여러 차례 타격을 가했다. 그는 총알을 간신히 피하고 도둑들을 감전시켜 돈을 되돌려 주었다. 도둑들의 차가 그를 거의 치려했지만 양은 강하게 쳐서 멀리 쳐냈다. 일간지와 소셜미디어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양의 팬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진짜 정기정령의 사업가는 파트너들에게 연락하며 양을 가짜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충격을 받았고 새로운 영웅의 등장으로 계약이 취소되었다. 정기정령의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새로운 제품 출시를 발표했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영웅인 양을 선호하여 판매가 감소했다. 기자들은 정기정령이 양의 거리에 영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러날 것인지 물었고 이는 그의 판매에 큰 하락과 양의 인기에 큰 상승을 가져왔다. 그 후 양은 샤와 데이트를 하며 자신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에 기뻐했다. 샤는 양에게 샹이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고 말했고 이는 양을 질투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아직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샹의 집으로 놀라움을 주러 갔다. 가는 길에 샤는 양에게 샹이 그녀가 좋아하는 가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말했는데 이는 그가 비밀로 해왔던 사실이었다. 양은 집에 콘서트 티켓을 두고 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샹의 집에서 그는 아버지가 자금을 지원한 새로운 실험실을 공개했다. 학교의 실험실 대신 전문 장비가 갖춰진 곳이었다. 이 실험실은 양이 히어로 위원회 예선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회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양은 이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며 마치 아름다운 꿈처럼 느껴졌다. 양은 혼자 서 있었고 샤가 다가와 그가 샹을 도와줄 수 있어서 혼자라고 말했다. 샤는 그에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용기와 정직함으로 자신을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고 양은 그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경찰이 도착해 양을 체포하며 유주를 납치한 도둑들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양은 이를 부인했지만 도둑들은 그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그들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가 이전에 이 도둑들과 거래한 것을 증명하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샹은 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이 이야기를 따라갔지만 그들은 이것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양은 매우 두려워졌고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만이 그를 도와주었다. 그는 자신을 울고 있는 아이로 상상했다. 그때 경비원이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담실로 가서 샤와 정기정령의 사업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양은 샤가 자신을 도와주러 온 것에 놀랐고 정기정령이 양을 구하기 위해 보조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먼저 그는 사과하고 즉시 새로운 영웅에서 물러나야 했다. 샤는 강력히 반대하며 양의 힘을 훔치거나 인위적으로 가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가 되었다. 조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양이 진짜 전기정령의 지원 덕분에 빠르게 상승하고 신뢰를 빨리 얻었다고 생각했다.